안녕하세요.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. 이기지 못할 싸움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미래를 보며 이해도 됐지만 9회 내내 너무 답답했는데 미지가 박상영 쥐어 패는 거 보니까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. 그 와중에 미래 완전 철저하게 땅 딱 보고 사람 안 오니까 좀 더 때리려고 부추기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았나요? 예전에 세진이 미래가 도둑질을 하면 미지가 망봐줄 스타일이라고 했었는데 미래랑 미지 그렇게 싸우다가도 진짜 쌍둥이는 쌍둥이인가 봐요. 미래 당하고 있는 거 보자마자 냅다 가방부터 던지고 박치기 하는 거 최고더라고요. 한편 여자친구 변호인자 가해자 변호인으로 온 호수의 표정이 너무 차분해서 그것도 좀 웃음 포인트였는데요. 박상영의 성추행 이력과 미래 손목의 상처를 증거로 폭행이 아닌 구출이었다고 변호하는 호수 진짜 든든하더라고요. 미래는 미지와 호수 든든한 지원군들을 등에 업고 박상영을 성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. 세상엔 이길 수 없는 싸움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 빛이 모인다면 싸움에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. 10회를 보니 박상영이 미래의 쌍둥이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회사 직원들 앞에서 입을 털고 있더라고요. 평소에 미래라면 아무 말 안 하고 지나쳤겠지만 각성해버린 미래는 훗 하고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습니다. 미래의 반격이 예고된 10회에서는 드디어 사이다가 좀 터질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성추행으로 다시 고소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. 미래가 고소를 취하했었다는 것이 일관된 행동으로 보이지 않기에 좋지 않게 작용할 거고 핸드폰 녹취 증거도 박상영이 저장 안 한 버튼을 눌렀고 또 박상영이 미래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던 게 박상영의 차 아니라 블랙박스 증거도 사용하지 못하겠죠. 또한 박상영이 무릎을 꿇었던 주차장 CCTV는 보통 1개월 정도밖에 파일 저장을 안 하니까 그 영상 증거도 없을 거예요.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박상영을 성추행범으로 잡아넣을 수 있을까요? 전 미래가 2명의 증인을 찾아내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전 박상영이 성추행을 한 사람이 미래만 있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. 즉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박상영은 김수현의 맞선임이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엔 김수현도 박상영에게 당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. 그런데 채태관을 내부 고발한 김수현 성격이었다면 박상영에게 당한 직후 바로 신고를 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김수현은 아닐 것 같고 전 등장인물에 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기획정략팀 선임 이효경이 박상영에게 당한 피해자일 것 같습니다. 안미정과 황윤호는 아주 대놓고 미래를 욕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 이효경은 대놓고 미래 욕은 안 하더라고요. 하지만 김수현을 옹호했던 미래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봤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미래가 그랬던 것처럼 옳지 못한 것을 보고도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요. 자기도 미래처럼 되는 게 두려우니까요. 이효경이 지금까지 한 건 회의 때 커피를 사오는 거 말곤 없었는데요. 그런데도 나오는 걸 보면 후반부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박상영이 해외 연수를 다녀온 후 새로운 타겟으로 이효경을 삼았고 이효경이 박상영에게 성추행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면 그 증거들이 있다면 미래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. 미래는 어릴 적 투병 생활을 통해 세상엔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길 수 있는 싸움과 없는 싸움을 빨리 판단했죠. 그러나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김수현을 통해 미래 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작은 빛이 켜졌고 그로 인해 미래는 평소라면 하지 않을 싸움을 했어요. 전 이효강의 빛은 미래를 통해 켜질 것 같은데요. 박상영을 고소하고 채태관 일당의 비리를 폭로하기로 결심한 미래는 앞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. 직원들끼리 미래 험담하고 있을 때 예전 같으면 한껏 우울한 얼굴로 못 들은 척 지나갔었지만 10회고에서도 나왔듯 이제 미래는 움츠러들지 않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.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다시 싸우는 미래를 보면서 이효경이 미래에게 먼저 자신도 돕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피해자인 김수현이 미래에게 사과하는 거 진짜 너무 속상하지 않았나요? 아니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너무 뻔뻔한데 정말 사과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피해자인 사람인 사랑하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다 내 탓이라고 자책하는 수연을 보며 미래는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 자책했던 본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을 겁니다. 결국 수연의 사과 때문에 미래가 열받아서 각성하게 된 건데요. 한편 김태희는 누나일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자 작정하고 입사를 했죠. 김종영 사장은 신사옥 시공사로 결정된 시안건설에서 전무로 재직했었고 시안건설 대표와 친인척 관계였습니다.
미래는 태희에게 받은 수많은 증거들을 이제 더 이상 사내 게시판 같은 데 올리는 걸로 끝내진 않을 것 같아요. 사내 게시판 올려봐야 하루도 안 돼서 지워지는 글이니 그런 걸로는 회사와 싸울 수가 없죠. 그래서 전 미래가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 증거들을 기자들에게 바로 제보하고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할 것 같은데요. 미래가 박상영의 대리운전을 해줬던 날 박상영은 시안건설 사람을 만났고 미래는 시안건설 조남호 과장에게 명함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8회에서 신경민이 통화했던 사람은 개발사업부 김진규였거든요. 물론 담당자가 여러 명일 수 있지만 전 왠지 원래 담당자였던 조남호 과장이 퇴사를 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미래에게 명함을 줬던 조남호가 시안건설과 금융공사의 커넥션에 대한 증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 명함을 확대해서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. 또한 호수가 입사 면접을 받다가 5일을 면접을 하고 온 회사의 변호사 백이철이 호수와 함께 미래를 돕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편 김태희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김종영 사장 및 최태관 일당은 다급해졌는데요. 태희가 올린 글은 금방 삭제되었으나 사람들 머리에 시안건설이 심어졌죠. 이에 김종영은 말이 더 나오기 전에 삽을 떠야 한다며 굳이 매입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는 땅을 팔지 않겠다는 김로사의 비밀을 폭로하기로 결심하고 친구의 인생을 훔친 여자라는 글을 기자에게 제보합니다. 메일을 보내고 휠체어를 타고 사무실을 유유히 나가는 이 친구의 모습이 진짜 악마 같아 보이더라고요. 호수가 백이철 앞에서 이 친구가 장애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만 나쁜 놈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10회 예고에는 상월에 대한 기사가 나온 후 상월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던진 돈에 식당 창문이 깨져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. 근데 이게 급하면 급할수록 일이 망하잖아요. 전 그래서 이 친구가 김로사의 정체가 현상월이라는 걸 기자에게 제보한 게 결국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친구는 현상월이 김로사의 남편을 죽인 후 친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알려진 사실과 달리 김로사의 남편을 죽인 건 김로사일 수도 있겠더라고요. 김로사가 남편을 죽이자 상월은 로사에게 보살펴야 할 아들이 있기에 로사의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쓴 게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그 진실을 호수와 미지가 밝혀내고 상월이 친구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며 했던 선행들이 밝혀질 것 같은데요. 특히 김로사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감사 인사를 하러 간 적은 없지만 현상월 구하기에 동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.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